안녕하세요. 21세기 의학연구소장 라피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매출을 기반으로 표준 치료제 등재를 노리고 있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2024년 성장하여 현재까지 약 20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출혈을 멈추게 하는 내시경 지혈제와 혈관을 선택적으로 막아 통증이나 출혈을 조절하는 색전 미립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직은 거의 대부분이 넥스파우더, 즉 내시경 지혈제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넥스피어와 넥스피어 F는 아직 초기 상업화 또는 본격 확장 전 단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회사의 현금 창출은 넥스파우더가 맡고 있고 밸류에이션의 업사이드는 넥스피어 F 같은 차세대 파이프라인에도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제품별로만 보면 조금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기반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착성 고분자, 즉 물이나 혈액을 만나면 빠르게 개를 형성해 상처면을 덮는 기술입니다. 이게 넥스 파우더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분해성, 다기능성 미립구, 단백질의 물리적 강요를 이용해 체내 분해 시간을 조절하는 미립구 기술인데 이게 넥스피어와 넥스피어 F의 뿌리입니다. 세 번째, 의약품, 의료기기 융복합. 결국 단순히 막는 재료를 넘어서 약물을 실어서 천천히 방출하는 방향까지 만들겠다는 플랫폼적인 기술인 것이죠. 이 회사를 단순한 지혈제 회사로 볼지 아니면 재료공학 기반의 플랫폼 의료기기 회사로 볼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넥스파우더, 소화기 출혈을 쓰는 내시경 지혈제입니다. 이미 판매 중이고 메트로닉 같은 글로벌 유통 파트너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넥스피어, 간암이나 자궁근종 출혈 같은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분해 시간 조절형 혈관 색전 치료제입니다. 세 번째, 넥스피어 F, 이 제품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핵심 유망주입니다. 정확히는 통증 유발을 하는 병적 신생 혈관을 선택적으로 막아서 통증을 줄이는 흡수성 색전 미립구 컨셉입니다. 특히 무릎 골관절염 같은 근골격계 통증 시장에서 의미가 큽니다. 즉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제품 하나와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받는 차세대 제품을 같이 가진 구조라고 보면 되실 겁니다. 우선 넥스 파우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 출혈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환자 수가 많고 급성 이벤트이고 실패 위험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식도, 위, 십이장, 대장 등 어디서든 출혈은 생길 수 있고 내시경으로 지혈을 하더라도 결국 재출혈이 문제인 것입니다. 출혈이 다시 나면 환자는 다시 응급실에 오고 수혈이 필요해지고 입원 기간이 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색전술이나 수술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좋은 제품은 단순히 한번 피를 멈췄다가 아니라 얼마나 쉽게 쓰이고 재출혈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입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합니다. 기존의 내시경 지혈술은 크게 클릭, 열응고술, 에피네프린 같은 주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들은 공통적으로 정확한 포인트 타격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실제 임상 현상에서는 출혈 부위가 넓거나 시야가 나쁘거나 병변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조직이 너무 약해서 클립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존 치료는 분명히 표준 치료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쉽고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을 덮는 분마령 지혈제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기존 지혈은 포인트였다면 넥스 파운더가 노리는 것은 에어리어입니다. 즉, 한 점을 집어서 클립으로 잡는 개념이 아니라 출혈이 나는 표면 전체를 분사형 파우더로 덮어서 물리적 장병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출혈은 꼭 바늘로 찍듯 한 점만 해결하면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특히 미만성 출혈, 접근이 어려운 출혈, 악성 종양 출혈 같이 면적과 시야가 문제인 경우에는 이런 접근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는 이미 이런 점을 공략하기 위한 선도 진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한계점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예방적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을 하면서 카테터가 막히거나 시야 문제 같은 사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넥스 파우더는 점막에 더 잘 달라붙는 고점착성 파우더라는 점, 물이나 혈액을 만나면서 겔화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물리적 장벽을 만든다는 점이 이들과의 차이점이죠. 이 회사의 메시지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단순한 지열 파우더가 아니라 기존 파우더보다 더 좋고 오래 묻고 더 잘 버티고 더 넓은 적용 상황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넥스 파우더의 핵심은 활성 성분이 혈액 응고를 직접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만나서 겔을 형성하고 상처 표면에 달라붙는 물리적 보호막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몇 가지 장점으로 연결됩니다. 우선 비접촉식으로 넓게 분사가 가능하고 출혈점이 명확하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열 손상이 없고 기계적 클립처럼 잡는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는 여기에 더해 점막 부착성, 재출혈률, 카테터 막힘 감소 등 차별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넥스 파우더는 앞서와 같은 장점을 기반으로 임상적 근거를 강력하게 만들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임상 진입 전략은 상부 이장관, 하부 이장관으로 나뉘고 또 치료 방식도 보조적인 추가 치료, 지연 출혈 예방, 1차 치료 대체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레스큐나 어정트에서 시작하지만 데이터가 쌓이면 예방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택적인 1차 치료까지 넓혀가는 구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회사의 밸류는 단일 제품의 보유 여부보다 저울질 확장, 사용 시점의 앞당김에서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보고서나 회사에서도 언급했던 작년 거츠 저널에 실린 논문은 강력한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기존 내시경 지혈을 성공적으로 끝낸 환자에게 넥스 파우더를 추가로 도포했을 때 30일 누적 재출혈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데이터입니다. 슬라이드에 따르면 대조군 11.3%에서 실험군 2.9%가 72시간 내 재출혈률이 감소하였고 고위험 궤양 출혈에서도 압도적인 지혈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넥스 파우더가 지금 피나는 걸 멈추는 제품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재출혈을 예방하는 예방적인 플랫폼으로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죠.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재현되고 보험 가이드라인까지 연계되면 시술 중 사용 빈도와 채택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회사가 노리는 다음 단계는 더 확실합니다. 보조 치료를 넘어서 1차 치료제 혹은 대안이라는 내용으로 포지셔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트리트류 임상의 전략적 의미입니다. 만약 분말형 지혈제가 초기에 바로 사용돼도 충분한 지혈 효과와 사용 편의성을 증명한다면 시술 알고리즘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의사는 복잡하게 클립을 여러 번 시도하기 전에 파우더를 먼저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상업적으로 왜 크냐면 제품이 후순위 레스큐 툴에서 앞단의 퍼스트라인 옵션으로 이동이 되면 사용 빈도와 전체 시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동등한 치료 효과, 압도적 사용성을 기반으로 1차 치료제까지 확장하는 것이 넥스 파우더의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하지만 1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작년 말에 실렸던 케이스 리포트에 따르면 넥스 파우더로 1차 치료를 분출성 출혈을 쓴 경우 결국은 실패하여 기계적 클리핑을 했던 케이스를 말하며 1차 치료제에 대해서 병변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한 의사의 케이스 리포트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장관 출혈을 전부 커버한다기보다는 분출성 출혈같이 고난이도 같은 경우는 보조나 예방요법으로, 그 외에 저난이도 시술에는 1차 치료로 쓰이는 것을 목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넥스피어 F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지만 치료 단계 사이에 공백이 매우 큽니다. 약물과 물리치료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주사치료 역시 반복해야 되며 결국은 수술로 가지만 수술로 가기엔 아직 이른 환자들이 많습니다. 환자는 아픈데 결국은 이 표준치료 알고리즘에서 버티는 기간이 꽤 깁니다. 넥스피어 F는 바로 이 구간, 약물과 주사,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사이의 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제품인 것입니다. 넥스피어 F의 최근 관절염을 보는 시각은 학계의 시선과 동일합니다. 골관절염 통증을 단순히 연골마모의 결과로 보지 않고 관절 주변에 비정상 신생혈관들이 생겨나고 그 주변에 염증과 신경 분포가 이루어져 통증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생긴 제니큘라 아테리 엠볼라이제이션, 즉 무릎 주변에 문제의 혈관들을 선택적으로 막아 통증 신호와 염증 환경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신생혈관을 막기 때문에 정상 조직으로 가는 혈액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며 비정상 신생혈관에 가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신경 같은 경우는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서 해당 신경을 죽이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막느냐가 아니라 빠르게 흡수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구하게 막는다면 해당 물질들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일정한 만큼 막고 그 다음에 분해가 되어서 바로 비표적,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피가 안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2025년 1월 미국 FDA로부터 IDE 승인을 받았고 EU 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 그리고 미국 피보탈 스터디의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핵심은 리졸브 트라이얼입니다. 이 연구는 무작위 배정, 공개형, 다기관 구조이고 넥스피어 F를 이용하여 무릎 주변 혈관의 신생혈관들을 막는 시술을 하고 그거를 비교군과 비교합니다. 즉 회사는 단순한 feasibility가 아니라 미국 허가를 염두에 둔 근거 창출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넥스파우더가 이미 상업화된 제품이라면 넥스피어 F는 지금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임상 이벤트 자산인 것입니다. 넥스피어 F는 이미 일본에서 시행된 임상을 기반으로 후양 비교 연구를 통해서 유사한 색전술을 할 수 있는 다른 물질들 대비 유효성, 안전성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JVIR 2025년에 게재된 데이터의 경우 431명 중 넥스피어를 쓰고 있는 155명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 통증 지수가 6개월 내 67%가 감소되고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또한 다른 색전술을 쓸 수 있는 물질들 대비 통증 발생률 역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여서 안전성에서도 우위를 지켰습니다. 이 데이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아직 미국 허가용 RCT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생각 자체가 말이 되고 실제 현장에서 통증 개선 신호와 사용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죠. 넥스피어 F는 무릎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십견,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족저근막염, 전립선염 같은 경우 만성 염증성, 통증성 질환으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이 나오고 그를 통해 만성 염증이 생긴다면 바로 저희의 이런 색전 미립구가 통증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넥스피어 F를 기존 3단계 치료, 관절각 내 주사나 보존적 시술과 4단계 치료인
인공관절 수술 사이에 놓고 있습니다. 즉 수술로 하기엔 이르고 보존적 치료로는 부족한 환자들을 위한 스테이지 3.5 솔루션이라는 거죠. 이 포지셔닝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은 환자 수도 많고 미충족 수요도 크고 치료비 지불 의향도 비교적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넥스피어의 F의 본질은 새로운 색전제라기보다는 기존의 정형외과 치료 알고리즘 사이에 새로운 한 칸을 만드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치료용 의료기기, 넥스파우더나 넥스피어 같은 제품들이 중심이지만 다음은 약물 방출 캐리어로서의 확장입니다. 다시 말해 미리쿠나 점착성 재료로의 약물을 실어서 단순 봉합이나 차단을 넘어서 방출 조절형 용복합 제품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 회사가 단순한 기기 회사가 아니라 재료,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면 경쟁사 대비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은 넥스파우더의 상업화와 넥스피어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글로벌 메드테크로서의 원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1세기 의학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